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 이후에 새누리당의 내용이 극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네, 친박과 비박이 서로 나가라고 등을 떠밀면서 이른바 치킨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정치권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상휘 위덕대 부총장,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과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새누리당 내에 이제 비주류 인사들의 모임 비상시국회의가 있는데요. 여기에 맞서는 친박계 모임이 이제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혁신과 통합연합. 자, 이제 사실상 한 지붕 두 가족이 되는 건데요. 새누리당이 이제 이렇게 되면은 쪼개지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친박계 중심의 최고위원회의가 열렸는데 여기에서 나온 얘기부터 먼저 잠시 들어보고 이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먹던 밥상 엎어버리고 쪽박까지 깨는 인간 이하의 처신입니다. 부모 형제 내친 폐륜을 저지른 사람들이 집 대들보까지 뽑아내겠다는 것입니다. 대통령 탄핵을 사리사욕을 위해 맞바꾼 배신과 배반, 영린 정치의 상징 사람들입니다.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전 대표의 검은 속내를 다 알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이제 이 두 분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네, 자, 지금 뭐 잠시 들어봤습니다만은 지금 비난 일색입니다. 인간 이하, 또 배신, 또 배반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인격을 공격하는 그런 발언들이 계속 이렇게 나왔는데요. 당초에 이제 탄핵안이 가결되면은 친박계가 순순히 이제 당을 물러날 것이다, 힘이 좀 빠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전혀 예상과는 달리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장우 최고위원이 사실 사용할 수 있는 단어는 거의 다 사용한 것 같아요. 네. 뭐 극단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표현들은 거의 다 했는데 저 정도 같으면 거의 뭐 갈 때까지 가자는 그런 의존적 표현인 것 같아요. 네. 어떤 의미에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이제 집이 다 무너져 있는 상태인데 건너방이 어디 간방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윗목도 없고 아랫목도 없는 그런 상황이 바로 새누리당의 상황이라 보는데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저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야기하자 그러면은 대통령 타결 가결 후에 사실 주군이든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적 파면을 당하는 셈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거기에 소위 친박계 세력들은 같이 물러서 주는 게 상식적으로 나올 수 있는 얘기죠. 그러면 왜 저렇게 갑자기 강경으로 돌아섰냐, 이것이 이제 상당히 주목되는 일인데, 첫 번째는 TK 지역에 대한 정서적 감정들이 아직까지 기대할 만하다라는 그런 것이고, 두 번째는 아무리 그래도 분당까지는 힘들지 않겠느냐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TK 지역에 대한 정서는 결국 새누리당이 이루고 있는 이 기반 자체가 지금은 아직까지 완전히 결별된 상태는 아니다. 이게 진보와 보수의 구도로 이어지게 되고 향후 대선의 구도가 되면은 TK 정서는 미보도 다시 한 번이 나는 그런 어떤 슬로건 하에 다시 모여들 것이다, 그런 기대 심리. 그 다음에 이제 분당으로 가기에는 아마 힘들지 않겠느냐. 분당이라는 것이 지금 가기에는 어떤 이념적 명분이 좀 부족하다, 그런 사안인 만큼 분당까지는 갈 수 없으니까 우리가 아직까지도 새누리당의 가장 주된 세력으로서 여기서 버티게 되면은 어느 정도 주도권을 회복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TK 지역의 정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친박계가 버티는 것이 수용이 될 만한 그런 민심의 상황인가요? 민심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일종의 벼랑 끝 전략 혹은 적반하장의 전략인데 사실 친박계도 본인들이 알 겁니다. 이게 얼마나 명분도 적고 본인들이 궁지에 몰려있는 일 충분히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면으로 이렇게 반격에 나선 이유는 저는 흔들리는 친박계 다잡기의 전략이라고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도부가 물러나고 흔들리면요, 나머지 60여 명 이번에 탄핵했던 반대표를 던졌던 친박계들이 우르르 삽시간에 무너질 겁니다. 그러면 비박계 세상이 되지 않습니까? 당을 장악하게 되면 이후에 이어질 헌법재판소의 심판이라든지 특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완벽하게 무방비 상태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그 민심이나 검찰의 칼끝이 결국은 친박계 핵심부로 올 것을 충분히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명분도 없고 힘도 없는지를 알면서도 저렇게 완벽하게 정면으로 그냥 반격으로 오히려 역공으로 나와버리는 거죠. 자, 비주류도 오늘 오전에 비슷한 시간에 회의를 가졌습니다. 비상시국 회의를 오늘 오전에 열었는데요. 여기에서도 역시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최순실의 사람들이다라고 해서 꼭 집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친박 지도부의 이정현, 조원진, 이장우 최고위원, 그리고 친박 주동 세력 서청원, 최경환, 홍문종, 윤상현, 국민의 준엄한 촛불 민심을 우롱한 자 김진태 이상 8명은 즉각 당에서 떠나주길 바랍니다. 국민들은 이 사람들이 새누리당을 떠날 때 다시 한번 새누리당에게 기회가 있을 것이다. 네, 최순실의 남자 8명의 명단을 콕 집어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 정도 상황이면은 글쎄요, 이제 뭐 비주류나 친박계나 모두 이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 상황이 극단적으로 치닫는 것이 문제인데요. 결국 보수 전체 위기가 뭐 이 새누리당의 분당 사투리에서 찾아올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것이 이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네. 황영철 의원이 저렇게 명단을 적시한 부분들은 상당히 좀 저게 정치권에서는 어떤 실명을 거론하는 것이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에서만 거론이 되는 것이거든요. 평상시에는 좀 뭐 실명을 거론하다 이런 것은 좀 자제를 하는 그런 편인데 저렇게 거론한다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고 협의에 대한 가치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더불어서 8명의 명단을 저렇게 적시한 이유는 또 한 가지 이유라 본다 그러면은 당시에 탄핵 가결에 참석했었던 57명의 친박 의원들 중에서 나머지 의원들은 통합과 화합으로 갈 수 있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네. 결국 8명이 주도에 섰고 선두에 서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만 친박 색채가 강하고 이 사람들만 친박에 대한 명종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적시를 함으로써 보수 전체의 위기가 이 사람들만 인으로 인해서 비롯된 것인 만큼 이 사람들에 대한 명단을 공개를 하고 나머지 분들은 이 화합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조금 열어두는 그런 레토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최순실의 남자로 지목되는 8명이 탈당을 할 것 같지는 않은데 이럴 바에는 이 비주류가 먼저 그냥 탈당을 하는 게 오히려 더 빠르고 전국 안정에도 도움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 가능성은 저는 좀 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비주류의 탈당 가능성 낮다고 보신다고요? 왜냐하면 흔히 이제 정치는 뭐 세와 명분의 싸움이라고 하는데 네. 일단 명분 면에서는 뭐 거의 10대 0 정도로 우세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만 하더라도 그 전에는 3대 1, 4대 1로 열세였지만은 지금은 거의 반반으로 팽팽해졌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새누리당 내 전반적인 분위기가 지금 우월적 입지에 있기 때문에 탈당할 가능성이 아주 낮죠. 이 8명의 실명을 거명해서 이 부분만 집중적으로 코너로 몰아넣으면 아까 말씀드린 나머지는 우리가 포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여유를 보여준 거거든요. 네. 그리고 8명의 명단을 보면은 뭐 이정현 대표 뭐 손에 장을 쥐겠다는 최청훈 의원은 뭐 뒤에 협박했다라는 등 또 김진태 의원은 뭐 촛불 금방 꺼진다라고 이렇게 해서 국민들에게 상당히 각인된 인물들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촛불 민심과는 좀 동떨어진 행보를 했던 사람들 콕콕콕 집어서 8명을 지목함으로써 나머지는 우리가 함께 하겠다. 너희들 8명은 안 되겠다라는 어떤 친박 중에서도 주류와 비주류를 확실히 갈라놓는 분열 전략 내지는 어떤 대세몰이가 시작됐다고 저는 봅니다. 아니 지금 저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반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새누리당의 128명의 의원 가운데 친박계 그리고 비주류가 반반으로 이제 구성돼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탄핵 과정 일단 표로 나타나는 거 보면은 62표가 지금 탄핵에 어떤 찬성을 하지 않습니까? 일단 대부분이 친박에서 일부가 왔고 또 나머지 비박이 다 했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흔히 비박계를 30-40명 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20명 내지 30명이 오바를 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 최근 보면은 친박계에도 보면 8명 내지 몇 명을 빼놓고는 전혀 목소리가 확 잦아졌습니다. 옛날 공천과정이나 총선 과정에서 보면은 친박계의 목소리가 일제히 높았지만 지금 현재 목소리가 낮았거든요. 그리고 몇 명만 툭 튀어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반반이라고 보고 그리고 여론조사를 여러 가지 보면 탄핵 어떤 찬성률 80% 넘고 이상이고 그리고 대통령 지지도가 이제 10% 미만이라는 것만 보더라도 이미 전체적인
흐름, 당의 판세는 예. 이미 절반 내지는 그 이상으로 비박계가 저는 주도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저 한 가지 부연해서 예.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 황영철 의원이 8명을 적시해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 위에 또 다른 이유는 이런 게 있습니다. 친박에 지금 수적으로만 보자 그러면은 가결된 탄핵 심판에 있어서 그 당시 반대했는 예. 57명의 의원들이 있다 하지만 그것이 다 이제 친박의 색깔이냐라는 그런 데서 이제 비롯됐다고 봅니다. 뭐냐 그러면 당의 분위기상 사실 8명의 그렇게 이제 큰 목소리들 이런 목소리가 상당히 부담스럽게 느끼는 친박 의원들이 있다라는 그런 계산이 치밀하게 좀 깔려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기 예. 때문에 8명을 적시했고 그 8명의 부담만 떨면은 당이 통합과 화합으로 갈 수 있다. 뭐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근데 이제 분당에 대한 가능성 이런 걸 두고 이제 극단적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분단에 네. 대한 가능성은 사실상 굉장히 약할 수밖에 없죠. 친박이 저렇게 강공 모드로 나오는 것이 이제 그런 것을 계산해 두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을 만든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이제 명분도 필요하고 자금도 필요하고 세력도 필요한데 뭐 세력은 됐다 하더라도 예. 네. 여기에 대해서 명분이라는 것은 당이 지금 친박이 저렇게 버티니까 우리가 여기서 못 있겠다 이런 식으로 나갈 수는 없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정치적 슬로건이 있어줘야 되고 정치적 명분이 따라줘야 되는데 그것이 개헌이라는 것인데 개헌을 가지고 이야기하기에는 뭔가 지금 뭔가 좀 부족하고 또 비현실적인 그런 모습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정치적 슬로건이 가지고 가서 빅텐트를 쳐야만이 새로운 세결집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참 힘들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막상 당을 떠나서 뭔가 새로운 당을 구성하려고 그러면 여기에 자금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나중에 원내 교섭돼서 정부 지원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때까지 끌고 나갈 수 있는 자금에 대한 능력 이런 것들을 누가 앞에 계산대에 가서 계산할 것인가 이 부분에 명확치 않으니까 사실상 힘들고 친박은 그러한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강경으로 나가면은 적어도 우리 쪽에서는 뭔가 모르게 헤게모니를 다시 한번 얻을 수 있는 그런 모먼트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이다 볼 수 있습니다. 예. 제가 짧게 한 말씀만 드리면요. 흔히 언론 보도에서 얘기하기를 새누리당 128명 중에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20명 정도만 나가서 텐트를 치면 활로를 모색할 수 있다. 충분히 힘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 반대입니다. 지금 대선을 눈앞에 둔 상태에서 20여 명 정도 가지고 원내 교섭단체 구성해고는 이 큰 정부의 흐름을 좌지우지할 수가 없습니다. 네. 굳이 분당을 한다면 50명 정도로 해야 완전히 정치 전반을 흔들 수 있지 20명 내지 30명 정도 가지고는 그 정도는 어렵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새누리당 분위기로 볼 때는 그렇게 30명, 40명, 50명이 일거에 튀어나갈 수 있는 분위기가 여건이 아니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지금 뭐 친박에서는 어찌됐든 당 대표인 이정현 대표가 있는데 비주류에서는 구심점이 누가 있느냐, 구심점을 누가 하느냐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거든요. 지금 뭐 김무성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절대 안 하겠다라고 밝힌 상태인데 누가 구심점이 될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 90점, 그게 흔히 이제 정치적 표현으로 이해하면 깃발입니다. 네. 깃발을 누가 들 것이냐에 대한 문제인데 지금 김무성 대표는 안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네. 유승민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좀 고사를 하고 있는 그런 네. 입장이죠. 유승민 의원의 고사 이유는 이것이 이제 비대위로 가게 되면은 당헌상 이제 대권 주자가 될 수 없다는 그런 부점이 하나 있습니다. 네. 물론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헌 당규를 개정을 하게 되면은 충분히 그것을 이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건 되겠습니다만 거기까지가 앞으로 지난한 길이 있다라는 것에 있어서 이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이고 김무성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여기 대선 불출마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비상시국 회의라든가 또 비대위 체제를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위치는 사실상 되죠. 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이 모든 것을 케어해야 되는 그런 부담, 이런 부담이 아마 정치적으로는 적지 않은 그런 부담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네. 결국 지금 이 지도부가 총사퇴하고 비대위 체제로 가는 그런 적합한 방향, 그 이끌 수 있는 적합한 인물이 누구 있냐에 대한 부분은 당내에서 하게 되면은 결국 당내의 이해관계, 그리고 당내의 득실관계 이것 때문에 다시 한번 분란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 또 들어갈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제3의 외부 인사가 오는 것이 적절 않지 않겠느냐는 것이 좀 지배적인 의견들입니다. 지금 네. 뭐 흔히 혁명적 상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본인들이 고사하든 고사하지 않든 간에 국민들의 다수는 뭐 새누리당 같은 비박 그러면 벌써 김무성과 유승민을 떠오릅니다. 예. 이런 상황을 두 사람이 어차피 떠말 수밖에 없는 숙명적인 상황이 왔고 예. 그리고 하나를 이제 더 한다면은 요번에 이제 비대위 차원에서 황영철 의원이 재선 의원이지만 상당히 좀 그 선봉에서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따라서 김무성과 유승민, 황영철이 삼각 축을 형성한다면은 이 비박과 이게 친박에 흔들리는 이 상황을
충분히 저는 뭐 조절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네. 간단하게 자, 말씀드리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비대위가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의 부분은 친박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친박들이 비대위를 구성한다는 그 전제는 뭐겠냐 그러면 통합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당을 서로 버리지 않겠다는 예. 전제 조건을 따라줘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그 전제 조건 충족하려 그러면은 지금까지 기득권을 고수해왔던 친박이 어떤 태도를 보여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정말 오케이 사인을 준다 그러면은 그런 누가 비대위가 되든지 간에 옹립이 가능하지만은 예. 그렇다고 기득권을 계속 유지한다 그러면 그건 불가능한 얘기가 되겠죠. 예. 네. 자, 우리 오늘 오후에 새누리당 윤리위원회가 열립니다. 박 대통령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인데요. 자, 이 징계가 어떻게 나오느냐, 어떤 조치가 내려지느냐에 따라서 당의 세력 균형도 좀 깨질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야죠. 그렇죠. 이 윤리위원회가 오늘 아마 상당한 부담을 느낄 겁니다. 뭐 제명도 있고, 네. 징계도 있고, 뭐 경고도 있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만 네. 제명을 하게 되면은 이 제명은 윤리위원회 소관이 아닙니다. 윤리위원회 소관이 아니고 제명에 대한 부분은 최고에서 결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윤리위원회가 이까지 최고 단계까지 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봐지는 것이고 네. 오늘 윤리위원회가 어떻게 결정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당은 당규상에 그런 게 나와 있습니다. 당사자인 즉 박근혜 대통령의 소명 의견을 들어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거는 윤리위원회의 주권이 아니고 그 당사자 즉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에 달린 것입니다. 그래서 네. 소명 의견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는 이제 합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 국회 탄핵은 이루어졌고 네. 헌법재판소 심판은 남아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 중간 지점에서 어떤 판단을 하는 것이 새누리당에서 가장 효과적일 것이냐. 예. 제명은 아까 물론 윤리 소관 아니지만은 상당히 너무 가혹한 느낌을 줄 수도 있고 예. 탈당의 권위는 너무 유화적인 것 같기도 해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당원권 정지 정도가 상당히 상징적인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자, 자. 새누리당 지금 뭐 탈당파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신당 창당까지 선언을 했습니다. 남경필 제주도지 경기도지사를 포함한 탈당파들 신당 창당을 선언하는 모습 영상으로 먼저 확인한 다음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 모두를 국고에 헌납하고 법적으로도 해체하기를 요구합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담지 못하는 그릇은 깨야 합니다. 깨고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 비상시국회 의원님들 몇 분이 재창당 수준이라는 말씀들을 하시던데 어림없는 얘기입니다. 이 수준자 이런 것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거기는 저 보수 집단이 아닌 거예요. 극우 집단들이지. 그리고 얼마나 저 엽기적인 저질 정치를 했습니까? 근데 그냥 여러분들은 구분을 안 해줘요. 그게 구분이 안 되는 한 우리나라 보수가 참 힘들어져요. 여전히 덩치가 큰 고래이다. 그러나 철저하게 썩었다. 눈깔도 썩고 대가리도 썩고 뼈속까지 다 썩었다. 그런 썩은 고래를 리모델링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에게 희망의 물줄기를 이 분수를 선사할 수 있는 새로운 고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건전한 DNA를 가진 새로운 신당이 만들어져야 된다. 네. 탈당파 의원들의 신랄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냥 그 새누리당을 유지한 채 그냥 리모델링이나 뭐 재창당 수준의 혁신 뭐 이런 거 가지고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그런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 모임은 일단 신당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 지금 남경필 5선 출신의 경기도 도지사 그리고 김용태는 이제 서울 지역의 3선 국회의원이 예. 두 상당히 그동안에 개혁적인 목소리를 냈던 의원이 일단 신당장을 선언했다는 점에서 일종의 스몰 텐트는 만들었지 않나라는 예. 생각을 합니다. 다만 흔히 말하는 빅 텐트를 만들기는 아직도 미흡하다. 어차피 그 정치권에서는 현역 의원이 몇 명이 참여하느냐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아직 2명밖에 없다는 건 상당히 미흡합니다. 근데 예. 이후에 뭐 원희룡이라든지 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라든지 이따 대권 주자급이 합류를 한다면 그 동안에 계속 말로 나눴던 이른바 제3지대가 크게 만들 수 있지만 예. 아직까지 보기에는 부족하다. 그런 점에서 이제 1단계 빅텐트의 어떤 멍석을 깔았다는 점에서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예. 네.
자, 여기서 이제 야권 상황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권에서는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촉구를 하면서 국정 운영의 한 축을 담당하겠다라는 뜻을 보였습니다. 오늘 오전에 정세균 의장이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여기서 나온 얘기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국정 협의체가 되든 여야정 협의체가 되든 이름과 관계없이 정부와 국회가 긴밀하게 협력하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협치를 제대로 실천하자 하는 그런 취지의 노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탄핵이 국회를 통과해서 헌재가 이제 심리를 시작을 했습니다. 국정 공백이 더 이상 장기화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마 헌재가 현명하게 빠른 시간 내에 올바른 판단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탄핵안 가결 이후에 국정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고요. 민생도 챙겨야 된다는 그런 지적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뭐 여야가 합의해서 이번 주 목요일부터 15일부터 임시국회를 하기로 했는데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지금 여야정 협의체를 만들어야 된다, 국정 공백이 우려된다, 이런 것이 이제 정치권의 목소리 아니겠습니까? 뭐 당연히 국정이 이제 한 축이 무너졌으니까 거기에 또 한 축인 국회가 국정 공백을 최소화시켜 나가야 되겠죠. 네. 김영우 국회의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황교안 체제를 만든 것은 야당이다. 그러니 협조하지 않는 것은 자기 모순이 된다라고 얘기해요. 이 얘기가 상당히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 지금 탄핵 정국에 대해서 사실상 국정의 전국의 이니시티브를 진 것은 야당이죠. 그래서 결국 황교안 총리 체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불협화음은 있었습니다만 인정을 했거든요. 인정을 했으면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인 협조를 해야 되고 보완을 시켜줘야 되는 그 야당의 책무가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정치적 게임과 룰로 이야기하자 그러면은 전국에 대한 승기는 사실 야당이 잡은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야가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본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승기를 잡은 야당이 앞으로 국정에 대한 많은 부분을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국정에 대해서 비판을 한다거나 국정을 흔든다거나 또는 황교안 총리 체제를 믿지 않는다거나 흔들기를 계속한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책임 자체는 고스란히 야당이 가져갈 수밖에 없고 이것이 소위 이야기는 수권 능력에 대한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추해 본다 그러면은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사건은 지금 국민이 사실 촛불에 대한 혁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심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심판을 한 것이지 사실 국정을 맡긴 여당에 대한 것은 아니었단 말이죠. 그러면 국정을 맡는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촛불 민심을 겸허히 받는다 그러면은 국정 공백 최소화할 수 있고 서로의 당리당략을 취하기보다는 국정에 대한 부분을 우선하는 그런 태도가 우선이 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국정의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되는 5명이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굳이 5명 콕 찍어서 말씀드리자면 우선 조금 전에 화면에 나왔던 정세균 국회의장 역할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국무총리 황교안 총리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여야 3당의 원내 대표 이 5명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5명이 잘 협치를 해서 서로 조율을 하고 적당히 역할 분담을 하고 권한을 축소해 나간다면 이후 정국이 의외로 쉽게 수습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야당과는 좀 충돌하는 지점들이 좀 있는데요. 지금 뭐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을 했었던 국정교과서라든가 사드 배치 문제라든가 이런 거는 아무래도 저 야당과 어쨌든 일정 수준의 조율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뭐 한일 위안부 문제라든지 뭐 군사 비밀보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은 7, 8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제일 중요한 건 역시 국정 교과서 문제, 그다음에 사드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 2가지의 문제는 이념과도 직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저거를 잘못 건드려 쉽게 밀어붙이거나 쉽게 해체해서 번복할 경우에 보수와 진보의 대결이 곧바로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부분은 총리라는 야당이 단숨에 쇳불에 뽑아버리려고 하지 말고 저 부분은 점진적으로 논의를 하자. 특히 황교안 총리는 저런 문제를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을 하려고 밀어붙이려고 하려고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고 야당에도 말씀이지만 저거를 빨리 지금 탄핵이 됐다고 해서 한순간에 좀 바꿔버리게 할 경우에 오히려 진보와 보수의 대결로 가면서 보수 진영이 다시 뭉쳐서 밀려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야권에 불리할 수도 있다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두고 저 부분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 국가의 명운과도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여야가 좀 슬기롭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좀 논의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뭐 우리가 짧게 좀 평론하는 부탁드릴게요. 입장에서 이야기하자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사실 대의제를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의제라는 것이 국민의 손으로 대통령을 뽑고 국회의원을 뽑는 것이거든요. 예. 왜 뽑느냐 그러면은 민심을 대변해서 대신 정치를 하라는 뜻입니다. 그게 대의제 정치거든요. 이 정치가 잘못됐기 때문에 사실상 민심이 폭발한 것입니다. 그것이 촛불혁명으로 나타난 것이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는 정치권이 그 대의제에서 원칙에 따라서 먼저 아젠다를 선점을 하고 이끌어 나가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정치권이 촛불혁명에서 이것이 우리가 이겼다라는 점령구리 행사를 하게 되면은 이 민심 자체는 다시 다른 역방향, 역불이 분다라는 그런 것을 아마 명심을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 전국 안정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가 됐습니다. 정치권이 여기에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서 적절한 타협점과 그 해결책을 내놔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정치권 상황 이상휘 위덕대 부총장 그리고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